빠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뽑고 배울 점을 도출한다. 빠른 게 핵심이 아니라 전환이 핵심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얻어서 내가 요 정도면 고객의 반응을 얻을 수 있겠네, 그걸 봐야 돼요.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이 빠르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애자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뽑고 배울 점을 도출한다. 빠른 게 핵심이 아니라 전환이 핵심입니다. 고객의 반응을 얻어서 내가 요 정도면 고객의 반응을 얻을 수 있겠네, 그걸 봐야 돼요. 요 정도면 빠른 거다, 요 정도면 느린 거다, 속도에다 포커스를 하지 마시고, 애자일은 어떤 거냐면 요 정도 출시를 하면 고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겠지, 그겁니다. 그거. 그러므로 애자일은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병행돼야 되죠. 1번, 장기적인 방향성입니다. 장기적인 방향성이 없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 부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러면 방황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빠른 실행입니다. 빠른 실행을 하려면 작게 실행해야 됩니다. 빠르게 하고 싶은데 매출을 크게 벌고 싶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빠르게 실행하면 매출 높은 돈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대기업병에 걸립니다. 자꾸 뭐 하나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시장 사이즈는 어떻게 되고, 마켓 쉐어는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점유율을 미래에 어떻게 할 거고, 미션 퍼스펙티브가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요, 막 레포트가 작게 실행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 6개월 동안 기껏 1,000만 원 버는 건데, 그거 준비하는데 5명이 막 3개월 걸리고 막 그래요. 레포트 만드는데 막 100페이지 나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걸 우리는 대기업병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자체가 틀린 일은 아닙니다만 계획하느라고 시간만 다 보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피드백이 중요하죠. 이거를 얻기 위해서 1번, 2번 하는 거거든요. 장기적인 방향성,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작고 빠른 실행이에요. 이게 애자일인데, 작고 빠른 실행을 위해서 왼쪽에서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구성원들과의 공유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오른쪽에는 뭐가 있냐? 제대로 된 피드백이 중요하죠. 실패를 장려해라 한다 하더라도 계속 실패만 반복하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데 자꾸 실패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피드백이 안 일어나니까 그래요. 결국은 반복된 실패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의사결정할 때에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의사결정이 함의하고 있는, 이 의사결정이 내포하고 있는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공유하셔야 됩니다. 구성원들과 얘기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실행을 했는데 이 실행이 성공이든 쏘든 아니면 실패이든지 간에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제대로 된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공을 해도 왜 성공했는지, 실패를 했어도 왜 실패를 했는지, 그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쓴 거예요. 그거 얻기 위해서 300만 원 썼고 1억 쓰고 그런가 말입니다. 애자일 해라 그러면은 의사결정, 속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기도 해요. 의사결정의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직원들이 경영자의 눈을 보면서 빨리 결정해 주세요. 이거 느리면은 뭐 경쟁자가 채갑니다. 뭐 이렇게 뭐 너무 느립니다. 사장님은 뭐 고민만 하시지 뭐 결정은 안 해주시잖아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안 하시잖아요. 막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실행을 했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 가지가 병행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 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기적인 비전이에요. 비전이 공유되어 있어야 실행하는 자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변화도 주고 있을 수도 말이죠. 장기적인 방향성 반드시 공유하시고, 그리고 실행의 가치를 두셔야 돼요. 익스큐션 언제나 중요합니다. 조직은 실력이 늘고 실력이 늘어야 부가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피드백이죠. 그래서 직원이 경영자한테 와가지고 아니 뭐 이거 좀 투자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진출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경영자는 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것이 잘 될 만한 어떤 피드백 요소가 있습니까? 요것이 요구에서 적용할 만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습니까? 지난번 실행에서 우리가 피드백했을 때 어떤 교훈을 얻었었습니까? 이거 진행할 때 우리가 참고할 만한 우리 사내의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될 게, 이거 진출이 우리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 실패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질문 던지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이랑 대화할 때. 그리고 실행의 가치를 강조하시면 됩니다. 실행의 단계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1단계는 어디까지 갈 겁니까? 2단계는 어디까지 갈 겁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교차점이 애자일이다. 의사결정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리더들과 대화하시면 됩니다. 알리바바 마윈 있습니다. 요즘 조용히 살고 있지만은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죠. 나는 성공을 정의할 수 없다. 그러나 실패가 무엇인지는 안다. 성공의 여부는 어떤 실패를 경험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왜냐? 이 실패를 통해서 나는 성공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룬 사람들은요,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나라도 2021년도에 실패 박람회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딱 한 해 동안 했습니다. 제가 잘 되기를 바랬지만은 2년차 때는 안 일어나더라고요. 실패를 통한 경험을 강조해 주어야 회사 내에서도 실행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 속에서 실행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그 실행을 통해서 조직이 성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구글 실패 무덤 관리하고 있죠. 구글 본사의 모습입니다. 실패 무덤을 봐요. 이걸 보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바라보면서 그 실패를 잊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그 실패의 과정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얻자는 의미에서 실패 무덤도 만들고 실패의 지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병원인데 수술을 실패를 위해서 수술한다?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비행기 조종사예요. 비행기 조종하면서 내가 호기심을 키워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 하면서 비행기 조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는 해도 될 실패와 해서는 안 될 실패가 있다는 겁니다. 교훈적 실패가 있고 실패해서는 안 되는 지점도 있어요. 호기심, 의미 있는 기회, 정보의 획득, 해안의 획득, 4가지를 위해서 실패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는요, 실패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면서 진단 질문도 해 주었어요. 새로운 영역에서 발생하는 실패, 기회를 주도하는 실패, 사전에 준비가 있던 실패, 작은 실패, 실패를 통한 피드백, 복습이 있는 실패, 이런 실패를 해라 라고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가해야 될 행동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방어적인 거, 두 번째 분석 건너뛰는 거, 세 번째 피상적인 거.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반드시 이게 다 뭐예요? 피드백 제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야단치고 끝나지 말라고요. 통렬한 반송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분위기 좋게 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누구 인격을 문제를 삼고 징계하고 부서 이동시키고 강등시키고, 그게 핵심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실패에 대해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실패를 초래했는지 신중하게 보는 것, 실패의 여러 원인을 분석해서 무엇을 시도해야 될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먼슨 교수는요, 한 4-5가지 정도의 옳은 실패를 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팬티 스타킹 같은 끈기를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팬티 스타킹을 개발한 사람들 얘기까지 나와요. 이 2012년 포브스 선정한 최연소 자수성가형 억만장자가 팬티 스타킹 최초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CEO가 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했습니다. 자신의 불편의 문제예요. 근데 무려 몇 년 동안 자기가 이거 가지고 늘어졌냐? 12년 동안입니다. 12년 동안. 27살에 최초의 생각을 했고요. 지금 포브스 선정되기까지 49세가 됐는데 그 사이에 계속 실패를 거듭했어요. 왜 우리가 이 팬티 스타킹 쉽게 신는다, 편하게 이용한다 그러시잖아요. 그거를 한 이유가 뭐냐? 끈기라는 겁니다. 옳은 실패를 하는 첫 번째는 명확한 방향성에 따라서 끈기를 갖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경영을 할 때 자신의 실력을 탓하지 않고 자료나 도구와 방법을 통해서 경영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자. 얼마나 이게 중장기적인 길입니까? 길은 멀고 험해도 가인즈 캠퍼스가 가야 될 길 아닙니까? 끈기를 가져야죠. 포기하지 말아야죠. 죽을 때까지 해야죠. 그거 갖는 겁니다. 이게 옳은 실패의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전문 연주자의 성찰을 배워라. 무슨 이야기냐? 일관적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주하는 사람들이 가진 피드백의 방향성이 뭐예요? 일관적 맥락입니다. 전문 연주자의 성찰로부터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연주는 실력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제공합니다. 개선해야 될 점, 그리고 개선을 향한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조직이 계속해서 실패한단 말이죠. 계속해서 실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을 바꾸지 말고 계속해서 한 단계씩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임원의 책임감을 갖깁니다. 임원들은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임원이죠. 조직의 리더가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가지고 구성원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저희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님이 엊그제 법원으로 가서 2차 선고 가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거는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원의 책임감이죠. 리더의 책임감이에요. 네 번째, 좋은 사과를 하는 겁니다. 좋은 사과에는 3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후회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고, 수정과 개선을 제안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게 좋은 사과입니다. 그래서 실패했을 때 책임자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건 실패로 봅시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합시다 라고 했을 때 후회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수정을 제안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거 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조직 내에서 실패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실제로 실패를 테이킹하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에 실패 협회라는 곳이 있다고 그럽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90개국에 300개 도시에 진출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패의 밤 행사를 한대요. 참가자는 무대에서 자신의 실패의 실패담을 나누고 마치 슈퍼스타라도 된 듯한 열렬한 환호를 하고 축하를 받는데요. 저는 이래가지고 실패했어요. 이야! 이렇게 한대요.
옳은 실패란 실패했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것, 이게 옳은 실패입니다. 사랑하는 경영자 여러분, 이거 더 준비해야 되는가? 이거 더 준비해야 될까? 아니면 요 정도 선에서 실행해보고 피드백하고 의사결정을 할까? 이 기준으로 하십시오. 옳은 실패란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준비됐다. 그러면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좀 하자 그러는데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할 요소가 안 느껴져요. 그러면 더 준비하라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결국은 직원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경영자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원칙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 입법이나 행정, 국제법 등에서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에서의 비례성의 원칙은 입법으로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거나 균형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행정에서의 비례성의 원칙은 행정의 목적과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 간의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국제법에서 비례성의 원칙은 국제관계의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를 요구하는 원칙으로 적합성, 필요성, 좁은 의미의 필요성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 국가에 관세를 25% 때렸어요. 근데 상대방이 우리나라에게 관세를 200% 때려버려.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이것은 다른 말로 과잉금지의 원칙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조직 내에서요, 구성원들이 작은 실패할 수 있어요. 직원이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지각을 한 5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그 5분 지각한 친구한테 앞에다 내놓고 성실성이 어떻고 말이야. 뭐 너 지금 자기 관리가 안 되고 그렇게 하면 너 지금 평가 없어. 막 주변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비례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개념을 경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게 본부장급에서 이야기할 것인지 팀장급에서 이야기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를 통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 되는 건지를 봐야 됩니다. 실수와 실패를 대응할 때 경영자가 가져야 될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 심각해지지 말자예요. 이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라 라는 책을 썼던 보스턴 필하모니의 지휘자입니다. 벤자민 잔더라는 분이, 이게 영어 원문이 The Art of Possibility, 번역하면 이게 컨설팅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이게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보스턴 필하모니 지휘자인데 지휘자가 왜 리더십 강사가 되고 리더십 책을 썼냐? 이분은 이런 이야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정작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The conductor of orchestra doesn't make sound.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유명한 문장이죠. 그는 얼마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소리를 잘 내게 하는가에 따라 능력을 평가받습니다. 다른 이들 속에 잠자고 있는 가능성을 깨워서 뽑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십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가능성의 세계로 나아가라 책의 제6장에 Remember Rule No. 6 이야기가 나옵니다. 규칙 제6조를 기억하라. 이게 이제 Remember Rule No. 6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Rule No. 6는 뭐냐? 너무 심각해지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너무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뭐가 안 된다? 협력도 안 되고 협력 창조도 안 되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신뢰도 잘 일어나지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연결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바라봐 줄 수 있도록 하려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바라보지 말아라. 우리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문제에 대해서 크게 대응하니까 사람들이 위축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 룰 넘버 6라고 하는 단어가 서양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면 우리나라에는 견문발검이라는 단어가 있죠.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든다, 이런 단어입니다. 사소한 실수를 보고 너무 심각하게 야단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될 지점인 겁니다.